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4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치열한 경기 끝에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승부차기에서는 대한민국이 4대2로 승리하며 8강 진출의 기쁨을 안았죠. 이로써 호주와의 힘겨운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드라마틱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언론들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사우디 선수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으며 공격 전개가 쉽지 않았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120분 동안 22차례의 슈팅을 시도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아니었다면 최소 4골은 내줬을 상황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선방 덕분에 우리는 겨우 한 골만 허용했어요. 축구에서 운만으로는 8강에 오를 수 없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 팀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아시안컵에서 한국 팀은 과거 대회보다 득점은 많았지만 실점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팀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수비진에서 큰 약점이 드러났어요. 바이엘 미넨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인 김민재 선수가 우리 팀의 수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민재 선수의 수준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수준 차이가 한국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아시안컵에서 강팀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IFA 랭킹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달리 한국의 선수 간 수준 차이가 커 팀워크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뛰는 팀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아시아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1승과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6강전에서는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다행히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그의 전술이 더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팀의 조별리그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16강에서 우승 후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많은 팬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팀의 조별리그 1위라는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허용한 유일한 골이 페널티킥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방어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시안컵이 중동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열정적인 현지 팬들의 응원은 사우디 팀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날 그들은 단순히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주요 유럽 대회에서 활약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두 출전한 것만 봐도 그들의 진지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황희찬, 이재성, 조규성, 김민재 등 한국 축구의 핵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볐죠. 특히 주목할 점은 클린스만 감독이 조별 리그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이었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은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나 슈팅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앞서 나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예상외로 험난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 선제골을 허용하며 위기에 봉착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아디프는 교체 투입되자마자 곧바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사우디 팀은 끈질긴 수비로 한국 선수들의 공격을 차단하며 승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후반전에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앞선 경기들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그 모든 부담을 뒤로하고 훌륭한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그의 골에 기뻐하며 달려가 포옹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전 7월과 9월의 평가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유일하게 득점을 기록한 선수였으니 그의 이번 득점은 더욱 의미가 깊었죠. 하지만 조규성만이 이날 경기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빛났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두 번의 슈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그의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예비 골키퍼로 시작했던 조현우는 김승규 선수의 부상으로 주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조별리그의 요르단전에서 많은 골을 허용하며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의 활약으로 그의 진정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많은 실점을 한 것은 조현우의 부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그러한 비판은 잠재워졌습니다.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부진의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한국 수비진이 상대 팀의 위험한 슈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의 관계자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이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박항서 감독을 카타르로 불러 아시안컵 8강 준비를 돕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와 차두리 코치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불만이 다수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과거에 박항서 감독과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 적이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제안한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의 유력 인사임을 고려하면 감독 경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대표팀 내부의 전술적 불일치와 리더십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축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후 주장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중동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대한 불만이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표출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16강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팀이 전형적인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은 경기 후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과 포옹하며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돌며 아직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장면은 사우디아라비아 SNS에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성숙함을 겸비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한국 대표팀이 올해 아시안컵에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인간성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